저녁 6시가 지나면 2호선 신당역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발걸음들,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한숨들, 그 사이로 하루를 마친 얼굴들이 지나갔다. 서미정은 천천히 걸었다. 급할 것도 없었다. 집에 가봐야 혼자였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빈 거실에 불 켜는 일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출구 바로 앞 작은 꽃가게 앞에서 미정은 자주 멈췄다. 오늘도 그랬다. 한 송이면 충분했다. 카네이션 하나, 장미 하나. 거실 창가 작은 병에 꽂아두면 다음 날 아침이 조금 덜 무거웠다. 꽃을 고르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 노란 프리지아 어때요? 향기가 참 좋던데. 미정이 고개를 돌렸다. 70 전후로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깔끔한 바람막이 점퍼, 편한 운동화, 그리고 손에 든 작은 꽃다발. 아, 저도 오늘 하나 사려고요. 손녀가 좋아해서. 미정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예쁘네요. 그쵸? 제가 꽃은 잘 몰라도 여기 사장님이 늘 잘 골라주세요. 꽃집 사장 최윤아가 웃으며 프리지아 2송이를 꺼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이 손님도 단골이세요? 미정이 작게 웃었다. 단골까진 아니고요. 매주 보는데 뭐가 아니에요. 두 분 다 단골이세요. 윤아가 꽃을 포장하는 동안 남자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저 정인수라고 합니다. 이 근처 사세요? 네. 신당동이요. 오, 저도요. 30년 넘게 살았어요. 전엔 지하철 기관사 했는데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미정은 잠깐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섞는 게 오래간만이었다. 서미정이요. 전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아침 일찍 출근하셨겠네요. 새벽 5시요. 어휴, 고생 많으셨겠어요. 대화는 짧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인수는 말을 편하게 했고 미정은 조용히 듣다가 한두 마디 답했다. 윤아가 포장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두 분 다음엔 같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미정이 당황해 손을 저었다. 아니, 우린 그냥. 인수가 웃으며 받았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꽃 사러 오는 김에. 윤아가 꽃을 건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르신들, 여기서 자주 보니까 좋아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미정은 프리지아를 받아들었다. 노란 꽃잎이 저녁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빛났다. 인수가 먼저 인사를 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미정은 꽃을 들고 출구 쪽으로 걸었다. 뒤돌아보니 인수도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미정은 작게 웃었다. 오늘 저녁은 조금 달랐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일주일 뒤 미정은 또 꽃가게 앞에 섰다. 지난주 프리지아가 시들어서 새 꽃을 사려던 참이었다. 윤아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머,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작은 거 하나요. 거베라 있어요? 네, 있죠. 빨간색이요, 노란색이요? 주황색으로요. 윤아가 꽃을 고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또 뵙네요. 미정이 돌아보니 정인수였다. 지난주와 똑같은 바람막이에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꽃 사러 오셨어요? 네. 어르신도요? 저는 손녀 만나러 가는 길인데 여기가 지름길이거든요. 인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공원 벤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편의점 커피지만. 미정은 순간 당황했다. 오래간만에 듣는 제안이었다. 거절해야 할까, 받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인수가 금방 알아챘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자기 그랬죠.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정이 말을 잇지 못하는데 유나가 꽃을 포장하다 말고 끼어들었다. 어르신들, 잠깐 여기 앉아 쉬세요. 제가 의자 갖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요즘 손님도 별로 없는데 어르신들 계시면 저도 좋아요. 유나가 안쪽에서 접이식 의자 2개를 꺼내왔다. 꽃집 한쪽 구석, 화분들 옆에 나란히 놓았다. 자, 여기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뭐. 에이, 괜찮아요. 어르신들 덕분에 저도 힘나거든요. 유나가 작은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종이컵에 담아 건넸다. 미정과 인수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다. 서로 한 뼘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 이 동네 오래 사셨다고 했죠? 인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15년쯤요. 저보단 짧네요. 저 30년 넘었어요. 옛날엔 여기 꽃집 자리가 분식집이었는데.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떡볶이 맛있었죠. 맞아요. 사장님이 좀 무뚝뚝했는데 손은 큰 분이었어요. 대화가 조금씩 풀렸다.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오갔다. 유나는 옆에서 꽃을 다듬으며 가끔 웃었다. 어르신들, 사이 좋으시네요. 미정이 손을 저었다. 우린 그냥 우연히 만난 사이예요. 그래도 좋잖아요. 우연도 인연이죠. 인수가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사장님 말이 맞아요. 인연이면 된 거죠, 뭐. 미정은 종이컵을 2손으로 감쌌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꽃집 안은 조용했지만 포근했다. 사람 냄새가 났다. 사장님, 손님 많이 오세요? 미정이 유나에게 물었다. 요즘은 좀 줄었어요. 온라인 주문이 많아져서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처럼 가끔 들러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버티는 거예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다. 미정은 그 웃음이 마음에 들었다. 인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자주 와야겠네요. 그러세요. 환영이에요. 세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저녁 6시 반, 지하철역 출구 작은 꽃집에 따뜻한 공기가 머물렀다. 수요일 저녁이 되면 미정은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꽃집에 들르는 게 습관이 됐다. 인수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따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오늘도 오셨네요. 어르신도요. 유나가 반갑게 맞았다. 2분 정말 수요일이면 꼭 오시네요. 이제 제가 기다리게 돼요. 우리도 재미있어서 오는 거예요. 인수가 웃으며 말했다. 미정은 조용히 꽃집 안을 둘러봤다. 포장지가 어질러져 있고 시든 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사장님, 제가 좀 정리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앉아만 있을 거예요. 미정은 말없이 비지를 시작했다. 유나가 당황해했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다. 급식실에서 30년 일한 사람이었다. 정리는 몸에 배어 있었다. 인수는 입구 쪽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오늘 뭐 필요하세요? 글쎄, 뭐가 좋을까? 카네이션 어때요? 색도 예쁘고 오래가요. 그래, 그럼 그걸로. 인수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즐겼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유나는 옆에서 포장을 하며 웃었다. 어르신, 장사 도와주시네요. 제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어느 수요일 할머니 한 분이 꽃을 고르다가 물었다.
이 꽃은 무슨 뜻이에요? 인수가 유나를 봤다. 유나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알스트로메리아요. 꽃말이 우정이래요. 그럼 이건요? 프리지아는 순수한 마음이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것도 적어줘요. 손녀한테 설명해줘야지. 미정이 조용히 다가왔다. 제가 적어드릴까요? 미정은 작은 카드에 꽃 이름과 꽃말을 또박또박 적었다. 글씨가 단정했다.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받았다. 어머, 글씨 참 예쁘네요. 아니에요. 아니긴요. 요즘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그날 이후로 미정은 꽃을 살 때마다 작은 카드를 붙였다. 꽃 이름, 꽃말, 관리 방법까지. 손님들이 좋아했다. 특히 어르신들은 카드를 받으면 꼭 한 번 더 읽었다. 이거 좋네. 집에 가서 손자한테 자랑해야지. 맞아요. 꽃도 받고 의미도 알게 되니까 더 좋아요. 인수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미정은 조용히 카드를 쓰고 정리를 했다. 유나는 두 사람 덕분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어르신들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제가 숨 좀 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미정이 작게 웃었다. 인수가 덧붙였다. 그러게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한데 여기 오면 시간이 금방 가요. 저녁 7시가 되면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다. 보리차, 옥수수차, 가끔은 유나가 내린 커피도 마셨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다. 어느 날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장사는 괜찮아요? 유나가 잠깐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요. 요즘 자리세랑 수수료가 부담돼서요. 많이 나가요?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인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자리세가 갑자기 올라요? 네. 관리 대행업체에서 이번 달부터 올렸대요. 미정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수요일 저녁 꽃집은 작은 쉼터가 됐다. 어르신들이 들러 꽃을 사고 잠깐 앉아 쉬었다. 미정과 인수가 있어서 더 따뜻했다. 유나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와줬으면 좋겠다고. 수요일 저녁 미정과 인수가 꽃집에 도착했을 때 유나의 표정이 달랐다. 평소처럼 밝지 않았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유나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요, 이번 달 정산표 받았는데 수수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요. 얼마나요? 지난달보다 20만 원 넘게요. 카드 매출은 비슷한데 수수료만 확 올랐어요. 인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말이 돼요? 갑자기 20만 원이나?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규정이래요. 유나가 카운터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정산표였다. 미정이 받아서 천천히 읽었다. 항목들이 빼곡했다. 자리 사용료, 관리비, 카드 대행 수수료, 시설 유지비. 이거 지난달 거 있어요? 네, 잠깐만요. 유나가 파일을 뒤적여 지난달 정산표를 꺼냈다. 미정은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항목 이름은 비슷했지만 금액이 달랐다. 어떤 건 조금, 어떤 건 많이 올라 있었다. 이 시설 유지비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번 달부터 새로 생긴 항목이에요. 설명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그냥 정산표만 왔어요. 미정은 말없이 종이를 내려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항목이 매달 조금씩 바뀌고 금액도 제각각이었다.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것 같았다. 그때 꽃집 문이 열렸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최윤아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상권관리 대행업체 오성준입니다. 이번 달 정산 관련해서 확인차 들렀어요. 윤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수수료가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요. 오성준이 가볍게 웃었다. 규정이 바뀌었어요. 공지 안 보셨어요? 공지요? 문자로 온 거요? 네. 단체방에 올렸죠. 그게 제대로 설명이 없어서요. 설명은 다 되어 있는데요. 잘 안 읽으셨나 보네요. 오성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압박하는 느낌이 있었다. 미정은 가만히 그를 지켜봤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본사 방침이거든요. 사장님도 장사하시면서 규정은 따라야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올리시면 갑자기는 아니죠. 한 달 전에 공지 나갔어요. 윤아가 할 말을 잃었다. 오성준이 카운터를 가볍게 두드렸다. 장사 힘드신 건 이해해요. 근데 규정은 규정이니까. 못 버티시면 자리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여기 좋은 자리잖아요. 대기자도 많아요. 사장님이 나가시면 다른 분 들어올 수도 있고. 미정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규정이 언제 바뀐 거예요? 오성준이 미정을 봤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그냥 손님이요. 궁금해서요. 아, 손님이시면 이건 업체 간 문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성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윤아에게만 말했다. 다음 달까지 밀린 거 없이 정산해 주세요. 그럼 전 이만. 그가 나가자 꽃집 안이 조용해졌다. 윤아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떡하죠? 이렇게 나가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인수가 윤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무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미정은 정산표를 다시 봤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미정은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 다른 상인분들도 똑같이 올랐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면 어때요? 윤아가 고개를 들었다. 미정의 눈빛이 진지했다. 인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혼자만 당하는 건지 다 같이 당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죠. 미정은 정산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 문제는 시작일 뿐이었다. 꽃집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미정은 한참 말이 없었다. 인수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생각이 많았다. 인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사람 말투가 참. 네. 사장님 표정 보셨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잖아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정은 가방에서 정산표를 꺼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다시 읽었다. 다른 상인분들한테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인수가 말을 흐렸다. 근데요?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피곤한 거 아닐까요? 저 사람들 원래 이런 일엔 익숙할 텐데. 미정도 같은 걱정을 했다. 평생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나서는 건 익숙하지 않았다. 저도 무서워요. 미정이 솔직하게 말했다. 뭐가요? 괜히 일 커지면 어쩌나. 윤아 사장님한테 오히려 해가 되면 어쩌나. 인수가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돼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닥을 굴렀다. 저 멀리서 지하철 소리가 들렸다.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요. 네. 모른 척하면 더 아플 것 같아요.
인수가 미정을 봤다. 미정은 정산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 30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어요. 가끔 업체 사람들이 재료값을 속이는 거 봤어요. 그랬어요? 양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고 말하면 귀찮아질까봐 다들 참았어요. 저도요. 그래서요? 그때 한 번이라도 말했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후회돼요. 인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기관사 할 때 부당한 일 많이 봤는데 조용히 넘어간 적이 많거든요. 후회하세요? 네.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돼요. 그때 한마디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미정이 정산표를 다시 접었다. 이번엔 후회 안 하고 싶어요. 인수가 작게 웃었다. 저도요. 겁은 나지만요. 겁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안 하면 더 겁날 것 같아요. 미정이 인수를 봤다. 인수도 미정을 봤다. 둘의 눈빛이 마주쳤다. 겁먹은 사람들끼리 서로 용기를 주는 눈빛이었다. 그럼 내일부터 알아볼까요? 인수가 물었다. 네. 조심스럽게요. 너무 크게 버리지 말고. 맞아요. 몇 분한테만 먼저 물어보고 비슷하면 그때 생각하는 걸로요. 저는 여갑 반찬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자주 가는 데라서. 미정이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인수도 따라 일어났다. 집에 가세요. 늦었어요. 어르신도요.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같은 방향이었다. 길모퉁이에서 헤어질 때까지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은 거실 불을 켰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창가에 꽂아둔 거베라가 주황빛으로 빛났다. 미정은 꽃을 보며 생각했다. 무섭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다. 인수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같은 생각을 했다. 오래간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다. 작지만 단단한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미정은 여갑 반찬 가게에 들렀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다. 어머,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 멸치볶음 좀 주세요. 네, 잠깐만요. 반찬을 담으면서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요즘 자리 관리비 같은 거 올랐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휴, 말도 마세요. 이번 달부터 갑자기 확 올랐어요. 많이요? 한 20만 원? 매출은 비슷한데 수수료만 자꾸 늘어나요. 미정의 예상이 맞았다. 유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 혹시 정산표 한번 봐도 될까요? 왜요? 꽃집 사장님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요. 비교 좀 해보려고요. 사장님이 잠깐 망설이다가 카운터 서랍을 열었다.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봐서 뭐 달라져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미정은 정산표를 사진으로 찍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억울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장사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같은 시간 인수는 편의점에 있었다. 사장님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님, 요즘 장사 어때요? 그냥 그래요. 근데 관리비가 올라서 좀 빡빡하긴 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다른 데도 다 올랐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상인의 단톡방에서 다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정산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봐도 될까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제 아는 분이 꽃집 하시는데 같은 문제가 있어서요. 혹시 몰라서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사장님이 컴퓨터를 켜서 파일을 열었다.
인수는 화면을 보며 사진을 찍었다. 이틀 동안 미정과 인수는 5곳의 정산표를 모았다. 꽃집, 반찬가게, 편의점, 분식집, 과일가게. 모두 역 주변 상인들이었다. 수요일 저녁 윤아의 꽃집에 3사람이 모였다. 미정은 노트북을 꺼내 정산표들을 하나씩 펼쳤다. 다 비슷해요. 미정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시설 유지비 항목 5군데 다 이번 달부터 새로 생겼어요. 정말이네요. 윤아가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비율도 이상해요. 매출 대비 3% 정도인데 계산해보면 5% 넘게 떼어갔어요.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봤어요. 편의점 사장님도 똑같았어요. 미정은 엑셀로 표를 만들었다. 날짜별, 항목별, 금액별로 정리했다. 패턴이 뚜렷했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올라갔다. 문자 공지도 받으셨죠? 네, 근데 설명이 제대로 없었어요. 윤아가 휴대폰을 꺼내 단체방을 보여줬다. 짧은 공지 하나뿐이었다. 항목 변경 안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것도 캡처해 둘게요. 미정은 하나하나 정리했다. 급식실에서 30년 장부를 다룬 손이었다. 정확하고 깔끔했다. 1시간 뒤 화면에는 명확한 증거가 정리됐다. 거창하지 않았다. 정산표 몇 장, 문자 캡처 몇 개, 간단한 표. 하지만 충분했다. 이제 어떡하죠? 윤아가 물었다. 인수가 일어섰다. 다른 상인분들한테도 보여드려야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해요. 같이요? 네. 이건 윤아 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5군데가 같은 피해를 봤으면 같이 움직여야 힘이 생겨요. 인수는 다음 날부터 상인들을 찾아다녔다. 반찬가게, 편의점, 분식집, 과일가게. 미정이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보세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엔 다들 망설였다. 괜히 나섰다가 더 피곤해질까봐. 하지만 자료를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참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둘 마음이 모였다. 5명의 상인이 함께 가기로 했다. 미정은 자료를 정리했고 인수는 사람들을 모았다. 윤아는 용기를 냈다. 그럼 언제 갈까요? 내일 구청 가요. 상권지원센터 있잖아요. 인수가 말했다. 미정이 노트북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증거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진실만 있으면 돼요. 구청 상권지원센터는 3층에 있었다. 미정, 인수, 윤아, 그리고 반찬가게와 편의점 사장님까지 5명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괜찮을까요? 윤아가 작게 물었다. 인수가 어깨를 토닥였다. 같이 왔잖아요. 괜찮아요.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당자 박지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역 주변 상인들인데요. 관리 대행업체 수수료 문제로 왔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문제요. 그런데 그건 민간 계약이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확인은 해주셔야죠. 인수가 말했다. 박지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확인해봐야 계약서에 동의하신 거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차상 그래요. 미정이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정리된 정산표, 표, 문자 캡처가 담긴 파일이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뭔데요? 저희가 정리한 자료예요. 박지훈이 받아들었다. 첫 장을 넘기더니 표정이 달라졌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다. 이게 다 같은 날짜네요? 네. 5군데 상인 모두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올랐어요. 미정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 시설 유지비 항목은 계약서에 없던 거예요. 갑자기 생겼어요. 박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계약서 확인하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유나가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박지훈이 정산표와 계약서를 비교했다. 한참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어야 하고 업체 측 소명도 들어야 하고요.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담당자님. 네.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박지훈이 미정을 봤다. 미정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규정 어기고 산 게 아니라 규정 지키다 당한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요. 그럼 규정이 저희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박지훈이 말문이 막혔다. 미정은 계속 말했다. 저희 5명만 온 게 아니에요. 같은 피해를 본 상인이 더 있을 거예요. 조사해 주시면 나올 거예요. 박지훈이 자료를 다시 봤다. 패턴이 너무 뚜렷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 들어가 보죠. 감사합니다. 인수가 고개를 숙였다. 다른 상인들도 따라 인사했다. 일주일 뒤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미정 씨,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업체 측 꼼수가 확인됐어요. 계약서에 없는 항목으로 수수료 올린 게 맞고 다른 상인들도 피해가 많았어요. 미정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서요? 시정 명령 내렸어요. 부당하게 받은 수수료 전부 환불하고 앞으로는 계약서 기준으로만 받으라고요. 정말요? 네. 오성준 씨한테 경고도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이러면 계약 해지될 거예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유나에게 연락했다. 유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우리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해서 된 거예요. 그날 저녁 꽃집에 상인들이 모였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 떡을 가져왔고 편의점 사장님이 음료를 가져왔다. 다들 웃었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해냈어요. 인수가 미정을 봤다. 미정이 작게 웃었다. 거창한 승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작지만 단단한 연대가 만들어낸 변화였다. 유나가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 미정에게 건넸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왜요? 어르신이 없었으면 저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미정이 꽃다발을 받았다. 따뜻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었다. 함께 걷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꽃집은 전보다 더 활기찼다. 수요일 저녁이면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꽃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잠깐 앉아 쉬는 사람도 있었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꽃 드릴까요? 글쎄, 뭐가 좋아? 튤립 어때요? 봄이니까. 그래, 그걸로. 미정은 여전히 꽃집 한쪽에서 조용히 정리를 했다. 포장지를 개고 시든 잎을 정리하고 카드를 적었다. 인수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장사 잘 되죠?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어르신들 덕분에 소문도 나고 손님도 늘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많이 하셨죠. 저 혼자였으면 진작 문 닫았을 거예요. 유나는 미정과 인수를 보며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꽃집도 없었을 것이다.
오후 5시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유나가 말했다. 어르신들,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근처 카페에서.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보리차 마셔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제대로 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나가 나가고 미정과 인수만 남았다. 꽃집 안이 조용했다. 인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미정 씨. 네. 인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저 공원 좀 갈까요? 벚꽃 피었다는데.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인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지금요? 네. 유나 사장님한테 말하고요. 유나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이미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공원은 벚꽃으로 가득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벤치에 앉으니 머리 위로 꽃잎이 떨어졌다. 예쁘네요. 미정이 작게 말했다.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죠. 매년 보는 건데도 신기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벚꽃을 봤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인수가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다. 노란 프리지아와 분홍 장미가 조화롭게 묶여 있었다. 이거요. 뭐예요? 미정 씨 드리려고요. 미정이 당황했다. 왜요? 그냥요. 고마워서요.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하셨죠. 저한테도, 유나 사장님한테도. 미정은 꽃다발을 받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오래간만에 받는 선물이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인수가 심호흡을 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미정도 기다렸다. 미정 씨. 네. 우리 다음 계절도 같이 걸을까요? 미정이 인수를 봤다. 인수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따뜻했다. 미정은 오랫동안 혼자였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게 무섭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람과는 괜찮을 것 같았다. 저도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괜찮을까 걱정이에요. 미정이 작게 웃었다. 그럼 천천히요. 당연하죠. 천천히 편하게. 인수가 손을 내밀었다. 미정이 잠깐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다. 벚꽃잎이 떨어졌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무릎 위에. 봄바람이 불고 꽃잎들이 춤을 췄다. 미정은 생각했다. 인생의 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다시 봄은 온다.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면. 인수도 생각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람이지만 괜찮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걸으면 된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꽃잎이 계속 떨어지고 봄은 깊어갔다. 집에 갈까요? 네. 가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다. 손을 잡은 채로 공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같은 방향이었다. 같은 속도였다. 같은 마음이었다. 꽃집 앞을 지날 때 유나가 손을 흔들었다. 미정과 인수도 손을 흔들었다. 유나는 활짝 웃었다. 저 두 사람이 참 좋아 보였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미정은 꽃다발을 안고 걸었다. 인수는 미정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봄날의 꽃다발. 두 번째 봄.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